자, 이어서 채권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의 임재균 수석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재균입니다. 네. 자, 우선 FOMC가 이제 곧 이제 나오게 됩니다. 추가 인상 가능성하고 채권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FOMC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도 동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파월의 스탠스, 결국에는 파월이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 관심을 가질 텐데, 파월은 여전히 조금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물가가 둔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 속도가 굉장히 더딘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물가 목표인 2%를 향해서 계속 긴축을 지속하겠다라고 언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결인데 매파적인 느낌을 깔고 가는 동결이다. 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매파적이다 보니까 추가 인상을 또 생각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파월은 이번 회의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추가적으로 계속 금리 인상을 열어놓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연준이 추가로 인상을 한다라기보다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연준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은 금리 인하. 그렇게 되면은 긴축의 효과가 아무래도 이제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가면서 긴축의 효과가 조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보이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거는 사실은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인데 연석분의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최종 기준금리 3.75입니다. 한 번 더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은 이게 시장 입장에서는 추가 인상을 한다라기보다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준도 동일하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추가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현실성이라는 것도 동시에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또는 줄타기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점도표, 어떻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올릴지 말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힌트인데요. 여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연구원님. 예, 죄송합니다. 지금 네, 점도표와 관련된 부분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번에 이제 점도표도 발표가 됩니다.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1년에 4차례 점도표가 발표가 되는데 결국에는 점도표를 통해서 추가 인상, 올해는 이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내년에 내후년 그리고 새롭게 발표된 2026년 점들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월 FOMC 기준으로 연준은 내년에 100bp, 그러니까 4차례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5차례, 이거는 내년 4차례, 2020년 5차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과연 유지가 되는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6년 점에 과연 얼마 정도의 이제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거 점도표 조금 많이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 시장 입장에서 금리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이제 저희는 이제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연준에서는 롱거런이라고 해서 장기 금리입니다. 이게 지금 2.5%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2.5%가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장기 중립금리가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을 때 최종 기준금리가 시장에서는 중립금리, 그러니까 2.5%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인하를 시작을 하면은 300bp 정도의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장기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이 될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뭐 25bp라든가 50bp 상향 조정이 되면은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인하하는 폭 자체가 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채권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을 저희는 보고 있어서 뭐 연준의 이런 파월의 기자회견에서의 입과 함께 점도표에서의 이런 2023년 점도 중요하겠지만 2024년, 5년, 6년 그리고 롱거런 장기 적립금리를 같이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새로운 개념을 또 알고 가야 되네요. 장기 중립금리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중요도도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연구원님 장기 중립금리와 관련된 부분 들었고요. 채권 시장 전망 궁금합니다. 네. 자, 우선 이 내용은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립금리와 관련해서 상향이 됐었을 때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매수로의 좀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채권 플로우 KB증권의 임재균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